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보실 건데, 반도체랑 전쟁 소식이 골고루 있는데, 사실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둘 다 좀 중요하잖아. 그죠? 네, 일단은 전쟁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가 필요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MOU 연장? 나 안 할 거다.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어땠냐면, 튀르키예 쪽에서는 아예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 합의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냈었고, 사우디 쪽에서도 8월 15일 전까지 휴전 연장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식으로 야, MOU 연장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가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로우킹 대응을 하겠다. 로키 대응하겠다 그랬죠. 이제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를 주축으로 해서 이란 전쟁을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이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요 부분입니다. 내가 중간 선거 전까지 더 극단적인 조치만 취하지 않으면 뭐 유가 변동 크게 없이 전쟁을 소강 상태로 유지하게 될 거야. 요런 기조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정확히 왜 올랐냐면 이 발언 때문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오만이 방해할 시에 폭격을 하겠다. 오만이라는 나라가 좀 포지션이 답답해요. 미국이랑 동맹이면서도 이란이랑 또 친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미국이랑 이란이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호르무즈 통항 관련해서 오만이 이란이랑만 막 이렇게 협상하고 대화하고 서로 호르무즈 관련해서 합의하고 그래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너 왜 이란한테 숨 쉴 숨구멍 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폭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가는 당장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TI 국제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유가가 폭등을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요 76달러에서 88달러 요 사이 요 예상 범주 안에서 놀고 있거든.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유가가 폭등할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트대로 가니까 일단은. 그래서 물론 주봉 캔들을 가서 보시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주봉 캔들 보시면 지금 이제 수렴이 거의 끝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크게 위로 튈 수 있는 그런 자리자. 특히나 이 월봉 캔들을 보면은 이미 지지난달에 나왔던 음봉 캔들을 양봉 자악형 캔들로 지난달에 이제 덮어준 상태고 그대로 이제 지난달 캔들의 그 종가 위에서 지금 요 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전에 나왔던 음봉 캔들 두 개를 좀 덮어주는 식으로 이런 그림까지도 가능한 자리다. 위로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유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MOU 체결 기대감으로 유가가 어땠어요? 쭉 내려왔단 말이야. 6월 달은. 근데 7월 달은 또 전쟁 재개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바로 올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6월 달 평균값이랑 7월 달 평균값이랑 어떻다 그래서 평균값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비슷해요. 7월 달이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그죠? 그래서 7월 달 CPI랑 P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심지어 에너지랑 곡물 가격을 제외했던 근원 물가 지표는 6월 달부터 오히려 내려왔었거든. 그래서 이게 9월 달쯤에 금리 동결로 가겠구나.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의견에 힘이 좀 빠졌다. 좋은 의견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부터 어떤 싸움이냐면 국제유가가 여기서 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요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7월달 물가지표처럼 평균값을 높이지 않고 9월 FMC 때까지 이렇게 물가지표 나올 때마다 잘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강경한 발언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서 요런 거 안 하면서 이란 전쟁을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소강 상태로 진입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가는 실제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동결을 넘어서 연말에 금리 인하 쪽으로도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8월달 주택시장 지수가 장기 침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원래 경기 침체 시그널이 제일 빨리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주택입니다. 앞에 뭐 무슨 주택 머시기 하는 그런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주택 관련된 이 지표들이 제일 먼저 침체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돼 있다.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8월 제조업 지수는 4년 8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실상은 뭐다? 사실 이거 반도체가 다 한 거거든. 반도체 빼면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껏 고유가로 인한 충격파를 월드컵이라던가 여름 휴가철 단기 일자리들이 틀어막고 있었거든. 마치 미국의 고용과 소비 지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제 여름 휴가철도 8월 말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서 단기 일자리가 급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소강 상태로 밀어넣으면서 유가까지 내려간다. 혹은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완성이 되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연말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도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당장 내일 뭐가 있어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뭐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3명 정도가 있었고 연준 의장에게 어떻게 크게 좀 반발을 하면서 나는 무조건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고 이제 싸웠던 FOMC였거든. 그래서 뭐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8월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반도체 관련 어떤 비용 관련된 악재들이 나와도 뭔가 엔비디아, 엔트로픽, 뭐 코어위브 요런 쪽에서 실적이라던가 좋은 소식들이 찔끔하고 나오면 악재에 비해서 분명히 호재의 덩어리가 땄거든요. 이게 이 호재로 저 악재가 덮어지나?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반도체가 반등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구나.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부각시키면서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드라이빙을 하는 중이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뭐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때쯤 이제 26일 날쯤 가면은 반도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실적 발표 다음 날 뭐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여전히 이제 물가와 유가가 높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저때까지 국제유가가 더 올라버린다? 절대 이건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AI 기업들의 고질병이 뭐예요? AI로 인한 수익화를 가시화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된 게 없어. 얘네 돈은 못 버는데 비용 지출은 또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데이터 센터 이용료라던가 증설한다, 어디 투자한다, 뭘 또 인수했다. 계속 지출은 늘리고 있고 회사채도 발행하면서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중이죠. 그래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뭐 어제도 보시면은 30년물 금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대신 단기물은 이제 좀 내려갔는데 장기물이 최정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직전이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망가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직전 시기에 반도체나 뭐 AI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할 시기가 아닌가. 근데 결국 시장은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요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나 AI 기업들의 비용 부담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우리 3분기 실적도 여전히 괜찮게 내고 있어. 그래서 AI 기업들 비용 지출은 늘었지만 이제 연말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줄어들게 되고 여전히 반도체 기업도 실적도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를 등에 업고 다음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차트 보러 가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 분석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8, 9월 달이 이제 SK하이닉스가 흘러갈 거고 연말에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결론까지 쌈포하게 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 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이제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쏙쏙 골라서 정말 좀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빼고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반도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선별을 해가지고 의견을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참고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렇게 의견 내드리고 나서 장중에 이제 매수 타점 잡기 쉬우시라고 이제 꼼꼼하게 귀신같이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건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반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 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갈게요. SK 하이닉스 제가 이제껏 설명드린 거는 항상 뭐 똑같죠. 뭐 시장이 좋던 내려가던 우리가 해야 될 액션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들어주는 쌍바닥 형태로 혹은 뭐 이거를 역헤드앤 숄더로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핵심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네요. 참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핵심 매물대라 할 수 있는 요 이제 2월 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까지 만들었던 요 핵심 매물대 있죠. 결국은 여기까지 찍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결국은 반등을 해도요. 직전에 나왔던 이 구름대 하단이라던가 혹은 뭐 위에서 만들어졌던 요 이제 짧은 요 매물대 하단 있죠. 이 근처까지 찔러주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주황색 21선 보이시죠? 요거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 만들어주거나 혹은 지지 반등을 해주던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다음 주쯤에 이제 그 엔비디아 저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8월 26일 날 다음 주가 맞나? 다다음 주인가? 네. 무튼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시기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이냐. 잭슨홀 미팅 직전 날이죠. 그래서 한창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그런 멘트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던가 AI 기업들 어때요? 뭐 이제 특히 AI 기업들은 회사채도 발행을 하면서 뭐 이 비용 부담에 대한 그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AI 기업들이 하나 둘씩 자빠지면 반도체 이거 계속 잘 팔 수 있나? 이게 아무리 내년까지 완판을 했다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년까지 완판한 거는 지금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 2028년, 9년 그때 이제 전망이 또 안 좋다. 이걸로 이제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조차 다 악재가 되는 거거든. AI 기업들, 반도체를 쓰는 AI 기업들이 혹은 뭐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AI 기업들이 쓰러져 버리면 이게 전부 다 삐그덕거리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8월 말에 아까 시황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2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21선 근처에서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역헤드앤 숄더를 크게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연말까지 뭐 9월 달에서 10월 초까지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라던가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전고점까지 다시 가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희망 사항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가면 좋은 거야. 분명히 연말에 한번 사이클은 올 거거든요.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어떻게 갈 거냐 그 차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크게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여기가 쌍바닥인 줄 알았는데 쌍바닥을 이렇게 크게 내주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보이는 224일 단기 평선 있죠. 이게 이렇게 올라오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이때쯤 가면 이제 막 9월달, 10월달 넘어가는 시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장기 평선 근처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야 금리 인상한대. 야 이거 지금 잭슨홀 미팅 들어보니까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닌데 거기다가 유가까지 또 오르고 있어.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하방 압력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시 핵심 매물대, 원래 2월달, 3월달, 4월달에 만들어줬던 핵심 매물대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장기평선을 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서 장기평선 근처에 가서 장기평선 맞자마자 칼같이 반등해 줄 거냐. 내려갈 때 그렇게 안 내려가죠. 장기평선 이탈도 시킵니다. 왜? 그래야 자네들이 털리니까. 개미들이 그래야 털려요. 아, 반도체 끝났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온다. 장기평선 재돌파 실패까지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아, 반도체 큰일 났다. 이제 얼마까지 내려갈 거다. 그런 영상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한 번은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탈했다가 장기평선 위로 재돌파하면서 역헤드앤 숄더가 장기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제일 건강한 그런 그림이거든. 그래서 요 다음 오른쪽 어깨 포인트가 장기평선 근처에서 나올 때 저는 여기가 이제 다음 이제 가장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매수 타점이 어디 나왔어? 자, 첫 번째 매수 타점 21선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지. 여기서 이제 눌림목 만들어주다가 이제 연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바로 슈팅. 이제 여기가 마지막 눌림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악의 경우 장기평선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장기평선을 이탈했다가 재돌파하고 지지반도 하면서 역헤드앤 숄더를 더 큼직하게 만들어준다. 대신 바닥은 이게 확실하게 잡아주겠죠. 더 많이 내려간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확실하게 바닥 잡은 이거보다 확실한 바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되는 요 매수 타점과 위에서 형성되는 요 매수 타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될 건데 그거를 우리는 차트 보고 뉴스 찾아보면서 아, 오늘은 반도체가 좋네. 아,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네.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결국 현금이 없잖아요. 내 손에 현금이 없어. 총알이 없으면 어떤 매수 파점이 나와도 나는 본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삽질하다가 가는 사람으로밖에 안 돼요. 운 좋게 끝까지 버텼다. 그럼 이제 약수익으로 마무리하겠지? 근데 이제는 다른 종목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회비용을 회수해갈 시간이고 반도체는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다른 종목이 연말에 올라갈 동안 나는 본전까지밖에 안 왔네? 나는 뭐 한 1-20% 수익 보고 말았네? 이렇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가만히 계신다면. 그럼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닥이 나오거나 눌림목을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비용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아시겠죠?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뉴스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 볼 게 아니라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지금 현금채굴 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 뛰고 주말에 육체노동 하러 어디 돌아댕겨야 된다니까?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놔야 돼. 10월 달까지는. 아시겠죠? 그런 식이라고. 차트 분석 끝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항상 똑같이 설명드렸죠. 진짜 이렇게 설명 잘해준 사람 찾기 힘듭니다.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이제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쏙쏙 골라서 정말 좀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빼고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반도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듣는다고 고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선별을 해가지고 의견을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참고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렇게 의견 내드리고 나서 장중에 이제 매수 타점 잡기 쉬우시라고 이제 꼼꼼하게 귀신같이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건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 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